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밤 9시 31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폭락했습니다. 뭐 흥분하실 거 없고요. 차분하게 오늘도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폭락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뭐 퍼센티지 선물이 2% 빠졌네, 코스닥이 4% 빠졌네 라는 숫자 자체만 봐도 폭락이기도 하고요. 뭐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원 가까이 뭐 밀어붙였네, 외국인이 선물을 7,800억 가까이 밀어붙였네라는 것도 폭락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옵션 시장 쪽에서 봤을 때 콜옵션이 오늘 좀 과하게 눌렸네라는 거를 봐도 좀 오늘은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등가가 지금 48% 찍혀 있죠. 사실상 등가가 아니고 여기 이쪽에 있는 옵션들이 지금은 이제 외가가 됐는데, 이런 외가 콜옵션들이 뭐 52%, 55%, 58% 죽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조금 이제 과하게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시장이든 사람이든 똑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있고, 뭐 인생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 단기적인 게임이 아니고 긴 마라톤에 가깝기 때문에, 마라톤 42km를 뛰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100m에서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히려 수명을 깎아먹는 길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이 하락의 그 하락 세력 입장에서 힘을 많이 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오히려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아이고 이거 조만간 반등이 조만간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 배팅, 물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져봐야 이거는 갈수록 더 반등을 부채질하는 그런 하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폭락을 해버리면 지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와 버리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이해들 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데가 312입니다. 선물 312. 자, 선물 312를 넥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312라는 자리가 붕괴가 돼서 안착을 해버리면 이 위에 쪽으로는 이제 올라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312라는 자리는 보시다시피 몇 번 어마어마하게 격전을 펼쳤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대음봉으로 붕괴를 시킨다는 얘기는 다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기 힘들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으니까 일단 코스피는 쌍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일단은 1차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장대음봉으로 깨긴 깼는데 너무나 좀 과하게 깨서, 예를 들면은 더 많이 빠지고 싶었으면 적당히 빠지고 나서 요 근처에서 적당히 와리가리 하다가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장 막판까지 팔아제꼈단 말이죠. 이렇다는 얘기는 솔직히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303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늘 312라는 중요한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였던 312를 이렇게 깼고, 이거 만약 연속적으로 내일 303까지 깬다라면요, 오히려 반등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상승 추세는 아직도 유지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은 살짝 낮아졌지만 아직 저점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 뭐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물론 어제부터 해서 콜옵션이 확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의 힘이 훨씬 더 강해졌구나 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피가 이제부터 하락 추세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네, 이렇게 빠졌고 303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303자리를 이렇게 또 장대음봉으로 깨고 내려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좀, 그러니까 312를 넘지 못하고 그 와중에 이제 303을 확 붕괴시켜 버린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코스피도 하락 추세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슨 근거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303 깨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무슨 그림 나오는지 대충 아시겠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여기가 넥라인, 어제 말씀드린 내가 1345, 어제 현물로 설명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선물일수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바꿔서 1345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였는데 요거를 어제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쏟아지고 말았죠. 어쨌든 오늘 코스닥도 좀 과하게 쏟아진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선물 보시면은 지난 3월달 이래로 가장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어쨌든 좀 강하게 흘러내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코스닥 시장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옆으로 세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여러분들 항상 보세요. 자, 오늘같이 이렇게 선물을 장중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가 장 막판에 좀 샀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물을 막 7, 8천억, 1조 원 가까이 매도 때리고, 그리고 선물에서 장대 음봉이 뽑아져 나오고, 동시에 거래량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때가 오히려 반등의 어떤 핵심적인 날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 자리 6월 15일 날 폭락했을 때 어때요? 요날 거래량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거래량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 여기도 어때요?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여기 빨간색 봉 톡 튀어나와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때요? 오늘도 장대음봉 떨어지면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 책에서, 차트 분석 책에서 보는 게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장대음봉의 거래량 대량 거래 실렸으면은 추세 연속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은, 지금까지 보면은 코스피는 이런 특징들이 많았다. 장대음봉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져버리면은 더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것을 조금 어쨌든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뭐 내일 꼭 반등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그런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150 기준으로 1345 요거 붕괴시켜 버리면은 이제 위쪽으로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제 얘는 보니까 3산까지는 만들어내고, 코스피는 쌍고점 만들어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산 정도까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 고점은 어쨌든 1345를 넘는지 못 넘는지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345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다시는 1345를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요즘 워낙 아직 이 비이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12도 어쨌든 같은 자리죠. 선물 312도요. 이런 모습이고, 오늘 단타하는 물량은 저는 개인적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단타하는 물량은 뭐 어차피 또 다시 사면 되니까, 장기로 들고 가는 물량들, 인버스 장기로 들고 가는 물량들은 저는 올해 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코스닥 인버스로 단타 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단타 치는 물량은 오늘 그냥 전 청산을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아침에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었거든요. 1319나 1320짜리가 여기도 어떤 중요한 지지나 저항이 있는 격전지였기 때문에 오늘 대충 여기까지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내려오길래 거기서 쏙 팔아먹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계속 원웨이로 더 쏟아져서 어쨌든 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온 이상 뭐 추가적으로 더 연속적인 하락을 오히려 연속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폭락이 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물론 내일 빠질 수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일 빠질 수도 있지만, 내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빠져버리면 오히려 지수 반등을 바라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뭐든지 적당히 힘을 뽐내야 되는데 오늘 좀 과하게 힘을 뽐낸 면이 있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라인 더 말씀드리자면 1200입니다. 미국장은 7월달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국장 같은 경우는 여기 7월 8일 날까지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 고점을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래서 1200짜리를 붕괴시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뭐 하락 추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강한 상승 추세에 와 있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61선에 터치했을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매하시는 기준 같은 거 적당히 선 그어 놓으시고, 선에 오면은 매수하고 선 넘어가면 팔고, 어쨌든 적당히 기준은 잡아 드렸으니까 뭐 알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셔야 될 게, 오늘 같이 이렇게 진짜 배기로 하락하는 날들 특징을 잘 봐놓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치고, 선물이 강하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 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베이시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심각하게 많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1.37로 마감이 됐는데, 현물하고 선물 차이를,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벌어지고요. 이렇게 베이시스 역전이 돼 있죠. 백오데이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백오데이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를 던질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나설 거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지만, 워낙 개인들이 워낙 외국인들이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 때리기 때문에 현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 개인들이 받아도 지수가 밀려나는 게 이러한 어떤 통상적인 하락하는 날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은 보통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환율은 요즘 워낙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2.7원밖에 안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런 모습 보이면서 저렇게 선물을 강하게 매도 때려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고, 거기다 더해서 이 환율이 뭐 한 5원 10원 가까이 쭉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어떤 전형적인 하락하는 날들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수급 같은 경우는 그날 달라요. 그날 다른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외국인은 당일로 이렇게 풋옵션을 같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주구장창 풋옵션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주구장창 프로그램으로 걸어 놓는 거예요.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이렇게 쫙 때려놓고 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돌려놓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로 그 현물 매도를 계속 유발시키고, 그거를 개인들한테 계속 물량 넘기는 게 어떤 전형적인 어떤 하락하는 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정신이 나간 상황인 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쨌든 대충 눈에 봐도 7월 22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총 2달치 프로그램 매도 나온 물량인데,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밖에 없어요. 7거래일밖에 없어요. 2달 동안에 계속 주구장창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수가 올라간 거는 이 모든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냈기 때문이라고 어쨌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오늘 한국 시장의 구조에 관한 부분 조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 좀 시세가 너무 과했다라는 겁니다. 좀 과해서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일도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선물이 303쪽으로 바싹 갖다 붙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더 빠지려면 여기서 이제 반등해야 돼요. 좀 반등해서 312를 못 넘어가고 쉬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훨씬 더 하락 보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내일 차라리 반등하는 게 하락 보시는 분들께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외국장 모습도 좀 볼까요? 중국도 당연히 빠졌고요. 어제 유럽장 마감 잠깐 좀 살펴봅시다. 어제 유럽장이 어제 4% 5% 가까이 폭락을 해가지고, 그 부분 좀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어제 유럽이 4.3% 폭락했고요. 독일이 4.3% 폭락했고, 이런 모습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독일도 아직까지 이게 4%씩 폭락을 했지만은, 이렇게 삼각수렴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래쪽으로 깨긴 깼지만은, 이 깨는 패턴도 중요한데, 이렇게 폭락해버리면 오늘 보시다시피 반등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반등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모습, 너무 이렇게 폭락해버리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오히려 이렇게 너무 폭락하면 이렇게 조그만한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 좀 드리고요. 아무튼 추세적으로는 일단 삼각 수렴형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갔으니까 방향은 일단 아래쪽으로 잡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그죠?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좀 작게 보면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아직도 뭐 어쨌든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어떤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보면 대부분 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있다면은 영국이 좀 많이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약한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 어제 2.7% 빠졌는데 모릅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아직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한 나라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얘도 하락 추세가 이번에 지금 이번에 저점이 높아지게 되면은 또 약간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도 오늘 많이 빠졌고,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 달러 인덱스 오늘 고점을 좀 테스트했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 고점 테스트했습니다.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렸어요. 이거를 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런 중요한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또 팍 넘어간다. 그것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는 윗꼬리가 달릴 자리에서 일단 윗꼬리가 달렸고 저항을 소화하는 모습이라고 일단 저항을 소화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달러는 지금 보시면 작은 박스권에 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92점 후반, 92 후반이고 위쪽으로는 지금 뭐 93점 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강달러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최소 94 위에서 움직여야 되고 94 위로 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96까지는 장대 양봉 뽑으면서 랠리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달러를 계속 보여드리는 게 최근에 이 달러가 이 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키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흐름이 그랬어요. 달러가 이렇게 약했습니다. 달러가 약하면서 달러가 아닌 다른 모든 자산들이 다 올랐고요. 주식, 골드, 뭐 유가, 채권, 하여튼 안 오른 게 없어요. 모든 자산이 다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강달러로 전환된다면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주식 떨어지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금값 떨어지고 채권 금리 오르고 하여튼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달러 인덱스를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달러가 보시다시피 최근에 폭락하고 나서 좀 비리비리 하다가 이제 다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자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추세 전환하면은 끝이에요. 그죠? 달러가 추세 전환하면 이제 원화도 약세로 전환되고 위안화도 약세로 전환되고 주식도 약세로 전환되고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 좀 생각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이렇게 좀 지켜봤고요. 자, 뭐 오늘 밤은 뭐 할지 다 아시겠죠? 제가 선을 좀 많이 꺼놔 가지고 이제 진짜 중요한 라인은 이렇게 좀 두꺼운 선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요건 나스닥 분봉이에요. 나스닥 분봉. 나스닥 중요한 자리가 1935입니다. 1935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네요. 이까지 하면 다시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갖고 테스트하고 있고 뭐 위쪽으로는 저항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1580 정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넥라인을 어제 미국이 이제 한 번에는 아니고 그래도 좀 쭉 내려오면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넥라인 자리 7월 종가 부근이 넥라인인데 이 7월 종가 부근을 열심히 테스트하는 구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물론 바로 반등이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곧바로 뭐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자리가 어떤 지지와 저항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격전지이기 때문에 최소 이 자리에서는 며칠 정도 요 부근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래 놀다가 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로 간다고 해도 근데 위쪽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저는 별로 좋지는 않게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반면에 그죠?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물론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많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넥라인을 붕괴시킨다면 다시는 이제 위쪽으로 못 올라오는 어떤 나스닥 시장의 어떤 한계가 이제 입증되는 셈이니까 자 아무튼 뭐 요 자리 테스트 해야 됩니다. S&P도 갔죠? S&P도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이 넥라인을 살짝 붕괴시켰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며칠가량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할지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만약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리에서 어떤 확신이 없으시다면은 잠깐 포지션들 정리하시고 현금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격전지이기 때문에 그죠? 결과 나오고 나서 위쪽으로 간다고 하면 위로 따라 들어가시든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방향 정해졌을 때 추격하시든가 이런 식의 전략이 어떠신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지금 이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상과 제가 공부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저는 올해 인버스를 팔 일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금융위기가 올 것 같으시면은 저렇게 잔잔한 어떤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뭐 매수매도 매매를 하실 게 아니고 뭐 홀딩 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만약에 난 자신이 없다.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서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방향 정해지면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주식이 일단 더럽게 비싸고요. 10년 가까이 나스닥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스닥 월봉입니다. 이 월봉 그림이나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10년 동안 올랐다. 그리고 이게 5단으로 지금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죠?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 거래량과 장대 음봉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